이제 자기현상 강의의 마지막 자기쌍극자 공부하겠습니다. 자기쌍극자를 두 번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이 자기쌍극자도 우리 전기쌍극자와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아주 이해하기 더 쉽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기쌍극자와 자기쌍극자 다시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네, 전기쌍극자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와 플러스 전화가 있고 그 놈이 이제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기쌍극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쌍극자는 뭐냐면 이것과 똑같은, 그래서 이런 거 막대자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전기현상의 저것과 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자기쌍극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는 자기현상이 움직이는 전하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왜 절대 N극과 S극이 안 떨어지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자석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런 전자석과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 내부에서, 이게 막대자석이 된 이유도 뭐냐면 이 내부에서 전자들이 이 전자석하고 똑같이 주위에서 뺑뺑뺑 돌기 때문에 막대자석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쌍극자는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전기쌍극자 모멘트로 대표됐죠. 이 전기쌍극자 모멘트란 이거 P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주어졌냐면 자, 저 모양만에 의해서 P는 QD 이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Q하고 D가 바뀌더라도 QD만 같으면 다 똑같은 전기쌍극자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쌍극자 모멘트는 저놈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그 특징, 저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Q하고 D밖에 없죠. Q하고 D를 곱했더니 전기쌍극자 모멘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봤더니 자, 저것을 가장 간단한 전기쌍극자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자기쌍극자는 코일에서 코일이 딱 한 번 있는 거, 네,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일 딱 한 번 있는 거, 이게 가장 간단한 자기쌍극자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쌍극자에서 요거 I는 원형 회로입니다. 원형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고 S는 뭐냐면 원형 회로가 경계가 되는 면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넓이는 요거의 넓이와 같고 방향은 요거의 수직인 방향, 이런 방향이에요. 그러면 요 면의 수직인 방향 둘 중에서 어떤 방향을 택하냐? 요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오른나사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죠. 그래서 요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서 요 방향을 택합니다. 그랬을 때 요게 가장 간단한 자기쌍극자인데 요 놈의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네, 이렇게 주어집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IS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 두 개 그대로 곱한 거죠. 그러면 자, 이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 요거 한번 보겠어요. 근데 요게 코일이 더 많이 감겼으면 어떻게 되냐? N번 감겼으면 그것은 넓이가 N번만큼 넓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여기다 N을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N을 이렇게 곱하면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구해지는 게 그럴듯한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기쌍극자 모멘트는 사실은 무엇에서부터 정의가 됐었습니까? 스칼라 포텐셜의 다중극 전개에서부터 정의가 됐죠. 그 우리가 지지난 강의 16강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런 스칼라 포텐셜의 다중극 전개는 어떤 경우에 했냐면 이렇습니다. 전하 밀도가 유한한 그런 영역에 분포되어 있고 우리 어디서 구합니까? 네, 저 전하 밀도의 크기보다 굉장히 멀리서 보면 그러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스칼라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때 이 분모 거리를 무엇으로 전개할 수가 있느냐? R이 굉장히 크니까 R을 바깥으로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전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전개할 때 R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작은 거죠. 그 굉장히 작은 건 이런 근사식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시켰더니 네, 저 거리분의 1은 자, 요런 여기 가장 작은 큰 거 중에 두 항입니다. 이건 더 작은 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항은 R의 반비례하고 두 번째 항은 R의 3승에 여기 전체를 보면 3승의 반비례한 이런 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됐냐면 네, 여기서 요 부분 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개수, 저 부분을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극자 모멘트라고 그랬죠. 이 단극자 모멘트는 뭐가 똑같냐면 전화 밀도를 다 더한 거니까 총전화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두 번째 항에서부터 유도가 됐어요. 두 번째 항에서 저거를 갖다가 적분한 거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경우에는 전하에다가 R을 곱해서 다 적분한 거였죠. 자, 이렇게 정의할 것 같으면 우리 아까 본 Q 점전하의 경우에는 QD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IS가 된다고 하는 것도 벡터 포텐셜의 다중극 전개로부터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벡터 포텐셜이 있다면 여기 이제 전류 밀도가 있겠어요. 전류 밀도는 도선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류 분포가 유한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유한한 영역에 있고 어디서 봅니까? 네, 저 전류가 분포된 영역에서부터 굉장히 먼 곳에서 보는데 우리 도선에 있는 전류는 전류 밀도를 항상 저렇게 쓸 수가 있었죠. 저거 ITL이나 ITR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JDV 막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 벡터 포텐셜을 구할 때는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이 적분을 할 때 요거 거리를 R이 굉장히 크니까 R'에 비해서 요거 이제 전개합니다. 요거 전개하면 네, 여기 IDR은 요거 JDV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요거 쭉 전개했더니 어떤 항이 됩니까? 네, 여기에 요거 할 것 같으면 네, 이렇게 R분의 1에 비례하는 항, 그 다음에 R 3승분의 1에 비례하는 항, 요게 이제 제일 큰 항이죠. 그래서 요것으로 요렇게 전개한 것으로 네, 이 벡터 포텐셜을 표현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쓸 것 같으면 R분의 1에 비례하는 앞에 개수가 나오고 이건 다 적분한 거에 되죠. 이거는 전류 밀도 R'에 대해서 전부 적분한 겁니다. 이건 딱 적분 끝나면 숫자로 나오죠. 근데 이 경우도 어때요? 적분 다 끝나면 숫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무엇하고 똑같냐면 스칼라 포텐셜 할 때하고 똑같아요. 스칼라 포텐셜 할 때 요때 첫 번째 항 요게 뭐였습니까? 단극자 모먼트 총전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이 이게 쌍극자 모먼트였습니다. 그랬을 때 요 스칼라 포텐셜하고 벡터 포텐셜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떠냐면 네, 전하 밀도를 그냥 전류 밀도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 이 현상의 경우에도 자기 단극자 모먼트와 자기 쌍극자 모먼트를 우리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저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자기 단극자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자기 쌍극자 모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단극자 모멘트를 계산하면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전류 분포가 아니라 도선에 전류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겠어요. 도선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도선에 대해서 적분하면 여기가 폐회로 한정된 영역이려면 도선이 폐회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 폐회로에 대해서 IDR 프라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항상 0입니다. 왜 항상 0이냐면 이 적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생긴 거죠. 저게 바로 뭡니까? 전미분이죠. 전미분이란 무슨 얘기냐면 저 벡터니까 스칼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요 부분 요게 뭐예요? dx 프라임을 적분하면 x 프라임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x0 빼기 x0는 뭐가 되겠어요? 0 되죠. 이렇게 전미분이면 전미분을 같은 한계값에서 적분할 것 같으면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한계값하고 큰 한계값이 같을 때는 전미분한 건 그냥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현상에서는 단극자 모멘트가 0이다. 자기 현상에는 단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쌍극자 모먼트 우리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이 쌍극자 모먼트 계산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기에 R'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여기에 스칼라 곱하고 R이 돼 있어요. 이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도 전류에 대해서 바꿔 쓰겠어요.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 쓴 다음에 이 적분하기 위해서 네, 한번 보면 이걸 적분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적분 필요 없는 거 앞으로 빼겠어요. 적분 필요 없는 거 R 3승분의 I 빼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R은 할 수 없어요. 이거 스칼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 요게 문제입니다. 요 놈을 분리를 시켜야 되겠어요. R'과 R'이 아닌 R과 분리시켜야 되겠어요. 그 분리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조금 수학적인
트릭 이 좀 필요합니다. 뭘 이용하냐면 이 벡터 3중곱을 이용하겠어요. 벡터 3중곱을 이용하면 저 벡터 3중곱은 어떻게 돼요? 이건 전체가 벡터인데 벡터의 방향이 A 방향과 B 방향인데 저 C에서부터 먼 데 있을 때는 마이너스, 가까운 데 있을 때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개하겠어요. 자, 어떻게 전개하느냐? R 프라임 크로스 DR 프라임 곱하기 R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놓고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구하냐면 저것의 전미분을 구하겠어요. R 프라임 돗 R의 전미분을 구하면 그러면 R 프라임에 대한 미분이니까 앞에 있는 R 프라임 미분하고 뒤에 있는 R 프라임 미분한 걸로 이렇게 더하기 꼴로 이제 구해집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어떤 항이 있냐면 이 항이 있어요. 이 항은 우리가 원하는 항이죠. 또 어떤 항이 있냐면 요 항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항이에요. 근데 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상쇄되겠죠. 그래서 1식과 2식을 더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도 우리가 원하는 항은 무엇으로 나오냐면 2항의 2분의 1 더하기 2항의 2분의 1 요거 두 개 더하면 2가 나오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적분을 무엇에 대한 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냐면 요거에 대한 적분으로 고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폐곡선에 대한 적분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전미분이죠. 이 폐곡선의 적분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 0대입니다. 0대니까 뭐만 남습니까? 요거 하나만 딱 남는데 이제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봤더니 적분은 어때요? 요 안에 걸로만 쫙 하고 그 다음에 요 전체 결과를 요걸로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주면 벡터 곱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정의하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가 자 이렇게 된 걸 어떻게 고쳤습니까?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이건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요거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면 이놈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보통 뮤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면 요 뮤는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자 저렇게 정의됐어요. 그래서 뮤는 2분의 1하고 요 폐회로에 대해서 R 크로스 DR 프라임 이렇게 적분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요 놈을 그대로 저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벡터 포텐셜에 대입하면 자기 쌍극자의 벡터 포텐셜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전기 쌍극자의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됩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여기에 P 돗 R 이렇게 됐죠. 자, 그게 뮤 크로스 R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쌍극자의 벡터 포텐셜에 대한 식을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아까 원형 도선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직접 계산해 보겠어요. 자, 원형 전류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자,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전류의 모양이 XY 평면에 있는 거라고 그러겠어요. 자, 요 놈이 우리 IS인 걸 보여야지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할 때 우리 여기 XY 평면인데 이 XY 평면에 여기에 반지름이 A인 그런 원형 전류가 지금 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자, 여기 R이면 AR, 이거 R 햇입니다. 자, R 햇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만큼 가서 D 세타만큼 갔을 때 저걸 DR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R은 AR 햇이고 그 다음에 DR은 AD 세타. AD 세타가 저거의 크기죠. 그 다음에 세타 방향 이렇게 되죠. 세타 방향. 그래서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R 크로스 DR 할 것 같으면 이 두 개 크로스합니다. 이 두 개 크로스하면 뭐가 돼요? 요건 그대로 있으니까 A 제곱 곱하고 R 크로스 세타 R 햇 크로스 세타 햇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뭐가 되냐면 Z 햇 이렇게 됩니다. Z 햇. 그래서 요거 A 제곱 D 세트 Z 햇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 이 적분한 걸로부터 구하면 되겠어요. 이 적분 어떻게 하냐? 이 적분은 제로부터 한 바퀴 뺑 돌렸으니까 2파이까지 돌리는데 세타에 대해서만 적분이죠. Z 방향은 성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 A 제곱하고 Z에서는 요거 안 변하는 거니까 적분이 뭐만 남았습니까? 요거만 남았어요. 요거만 남았는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 세타에 대한 적분이니까 2파이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2파이 A 제곱 Z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대입하겠어요. 아까 우리 구한 게 뭐였어요? 저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면 아까 한 적분에다가 2분의 I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2분의 I 곱하고 우리가 구한 거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네, I 파이 A 제곱 Z 해 이렇게 되는데 파이 A 제곱이 저게 넓이죠. 그 다음에 Z햇이 바로 뭡니까? 방향이죠. 면 벡터의 방향. 그래서 이건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IS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벡터 포텐셜의 다중 정배로부터 우리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정의를 구해서 거기서 구해봤더니 이런 가장 간단한 자기 쌍극자의 모멘트는 IS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정기쌍극자와 자기쌍극자가 있다면 가장 간단한 것은 정기쌍극자 모멘트는 QD라면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IS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는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스칼라 포텐셜은 P.R에서 R 3승으로 나누게 된다면 요거는 뮤 크로스 R 해가지고 R 3승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기쌍극자와 자기쌍극자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기쌍극자에 대한 거 한 번 더 공부하고 이번 주 강의